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오늘의 투자명은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종목 투자를 잘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기업을 투자하기 전에 스터디도 많이 해야 되고 투자한 후에도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나름 그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것들이 신규 종목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리포트 드려왔기 때문에 기존에 또 쌓여있던 종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재고 정리 개념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재고 정리도 해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 재고 정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손실이 나 있거나 비리비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정리를 좀 하고 간다. 어떨 때 내가 수익이 좀 나는 종목이 있을 때 여러분들 같이 정리해주면서 새롭게 리셋하고 리프레시하면서 새로운 또 종목을 기회비용을 또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가급적이면 10개 또 그리고 222동 평균선에서 잡고 들어간다 그러면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점에서도 분할 매수인데 중간에 들어가는 것들은 더더욱이나 어떻게 됩니까? 예, 나름 그래도 포지션을 조정해 놓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번에 확 들어가서 수익을 크게 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반대로 보면 그런 경우는 동전 앞뒷면 확률하고 똑같죠. 가급적이면 주식을 매수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는 좀 진행을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3개월, 뭐 6개월 이렇게 보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짧게 보는 종목일수록 더더욱이나 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초병을 보낸다고 한 주 사놓고 주가의 움직임을 보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런 것들은 굳이 요즘 같은 시스템 좋은 시절에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알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MTFs 이런 거 사용하다 보면 대부분 내가 설정까지도 해놓으면 진동도 오고 알람도 오고 메시지도 올라오고 그렇게 됩니다. 네이버도 활용하셔도 되고요. 보통 한 50종목까지는 대부분 알람 설정을 무료로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일반 개인이 50종목을 갖다 투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보통 한 10종목 정도를 포트폴리오로 가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도 많이 가려고 하면 나름 그래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종목 수가 많아지면 정신없이 가고 또 리셋 같은 것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제가 좀 많이 이야기 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꼭 진행을 하실 때 다른 그래도 일지는 좀 작성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일지 작성하는 또 앱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가지고 좀 활용 좀 해보시면 좋겠고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에서도 그런 일지 작성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꼬박꼬박 기록하다 보면 우리가 놓친 거, 잘못한 거, 실수한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자, 어쨌든 오늘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셀트리온, 삼일제약, TLB, 원익머티리얼즈, KH발텍, 칩셋미디어, 사피엔 반도체 뭐 이런 것들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선과 전력 관련주 이런 거 투자하실 때는 구리 가격 변동폭을 갖다 좀 보시면서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전력 관련주 올라갈 때 이때 구리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이때도 전선 관련주도 상당히 랠리업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내려왔다가 다시 구리 가격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광산의 지금 생산량이 상당히 부족하고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구리가격 변동폭을 보면서 전선 관련주도 투자 포인트를 같이 잡아가시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환율이긴 한데요. 환율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달러가 약세로 갈 확률은 단기적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 차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GDP 성장성 이 부분에서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달러가 좀 글쎄요 약세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들은 금리가 미국보다 좀 높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나타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라는 건 GDP 성장률하고 상관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먼 미래를 본다 하더라도. 자, 그런데 미국의 성장성이 우리보다 좋다는 것들, 혹은 비슷비슷하다 하더라도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땐 먼 미래를 보면 우리도 달러 강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하고 가시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피엔 반도체 뉴스를 한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피엔 반도체가 제가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야수의 심장 아니면 낮은 구간 샀다가 한번 뻥 치면 우리가 수익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피엔 반도체 우리 한 두 번 정도 수익을 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 26% 수익을 냈는데 그리고 다시 주가가 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삼성 언팩 행사 막 이렇게 노태문 뭐 사장님이라고 하나요? 그분께서 발표하는데 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XR 플랫폼을 선보일 거다. 그다음에 구글과 삼성 동맹 재확인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언백 행사에서 나온 내용 중에 저는 이제는 인터플렉스 같은 건 쳐다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피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사피엔 반도체가 지금 당장은 예를 들면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오늘 발표가 나오면 주가가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이건 별로 큰 의미는 없고요. 제가 볼 땐 하방은 잡아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라인에서 매수해가지고 저 상단 꼭대기 여기서 수익을 냈지 않겠습니까?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나가는 거. 다음번도 요거 하나 또 우리가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수익률이 낮아 보이는데 이거 20% 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하반기에 분명하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AR, XR 뭐 이런 기기들 관련된 것들이 다시 또 출시가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고 지난해 12월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메타 CEO 왔을 때도 사피엔 번도체 주가가 크게 오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엔 구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발표했다는 것들은 우리가 3분기, 4분기 가면서 사피엔 반도체가 싼 구간에 우리가 매수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XR, AR 뭐 이쪽 관련돼서 팹리스 업체 그럼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게 사피엔 반도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투자 포인트를 체크하고 하시는 것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저는 이런 종목들을 가끔은 매수해 두고 있다가 저렇게 바람이 쫙 불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올해 이거 사피엔 본도체는 세 번째 투자가 되는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세 번째 트라이에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어떠십니까? 물론 이거는 자금 여력이 있고 현금이 단기간에 필요하신 분들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이것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테마가 언제 들어올지 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항상 수급 현황이라든지 테마 이런 것들은 언제 들어올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쌀 때 매수하고 그 기회를 엿보는 것들이죠. 싼 구간만 체크하고 가면 되죠. 이제 웬만한 보호해수고 하는 것들도 일단 내년도까지는 없어요. 그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삼성 언팩 행사에서 볼 수 있는 건 저는 이 부분을 갖다 투자 포인트로 잡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 이거 3년 정도 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저는 싸게 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때요?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가 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뭐 이런 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13만원 이야기 엄청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와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37% 정도 수익이 진행이 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 구간에서 멈춰있냐? 아니, 지금 박스권으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전망도 좋고 다 좋은데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올해 내내는 크게 성장할 만한 이유가 없고요. 보통 셀트리온 같은 주가 같은 경우 연말입니다. 이렇게 연말에 바람이 붑니다. 왜 이때 뭐 대부분 계약이나 체결 뭐 이런 것들 또 신약 발표 할 때 바람이 불 땐 항상 셀트리온은 11월과 12월입니다. 올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을 투자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11월, 12월쯤에 수익 실현하는 것이고요. 좀 더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내년도 11월, 12월까지 보시면 상당히 좋겠다. 그런데요. 지금도 주가가 뭐 한 18만 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목표가는 여기 12개월 포워드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얼마입니까? 25에서 28만 원 정도 찍혀 있습니다. 이거 저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 지표라든지 가이던스, 그다음에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사업 영역들이 대부분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 있고요. 미국 시장에 대한 확장성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또 신약에 대한 확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것들이고 셀트리온이 해외에서 만약에 수입이 많이 늘어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그 원달러 환율 개념도 생각해 보면 원화 환산 수익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도 여러분 같이 고려해 보면 저는 30만 원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가이던스가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웬만해선
가이던스보다 높게 가격을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적금을 붓고 있어서 요즘은 이제 18만 원대 있어가지고 제 평균 매수 단가가 13만 원대에서 한 13만 7천 원 정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보유는 더 해야죠. 전망이 상당히 좋으니까요. 저는 어쨌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저는 때로는 이런 종목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좋은 종목이면 틀림이 없고 우리가 대형주이면 틀림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어디 트레이딩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또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 그 트레이딩 하다가 멈출 수도 있는 곳이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이게 트레이딩 하기에는 좀 더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크고 길게 보고 가시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제약주 같은 거로 여러분들 특히 이제 뭐 HLB 갖고 뭐 한 300% 이상 또 우리가 유한여행도 뭐 45%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셀트리온 갖고는 저도 100% 정도는 보고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목표 주가가 딱 도달이 되면 저는 딱 100% 정도 되는 수익률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했는데 3년 만에 100%내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럴 만한 주식이 또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꼭 뭐 텐베거가 돼야 됩니까? 전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정하게 우리가 가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하나 정도는 뭐 적금을 보여 여기다 대고 적금을 보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18만 원 언더에서 매수를 지금 구간에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뭐 고점에서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스권을 벗어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9월 달 정도쯤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는 조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시적인 조정이 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괜찮고요. 그래서 어쨌든 18만 원 언더로 내려가는 구간이 있으면 그때보다 대충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2, 3개월에 한 번씩 적금 보여주시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 종목을 지금 내가 분할 매수하고 싶어 그러면 대략 뭐 한 17만 8천 원, 17만 5천 원 정도에 알람 걸어두면 그날만 사시면 돼요. 나름 그런 식으로 그쪽 이하의 가격에서 좀 그런 쪽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 종목 관련된 리포트하고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건 참 의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저는 그렇게 한다. 근데 3일제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올 하반기까지만 갈 겁니다. 저는 어쨌든 저제도 베트남 공장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 다 진행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관절염 치료제 또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터지기 직전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3분기, 4분기 가는 과정, 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주식을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잘 해나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린 자리는 이 자리고요. 주가가 올라왔다가 뭐 글쎄요, 이거 수익 실현 잠깐 했다 다시 사셨어도 상관없고요. 이건 우리가 늘상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건 암기사항일 수도 있어요. 내려갔다 올라왔다 눌리고 다시 가는 거. 이건 뭐 항상 보면 이 W자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뭐 아주 보편적인 지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웬만한 또 교재를 다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아락하다 자리를 잡는 경우는 항상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가끔 가다가 V자로 좀 많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높이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간 대부분 보면 우리가 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고 가시는 건데 지금 정도쯤 잘 가고 있으니까 계속 저는 여러분들하고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가면서 우리가 설정해 나가는 거니까, 일단은 뭐 기본으로 만 원 이상 가줄 때까지는 보유하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기 나와 있는 이슈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진행이 되면 만 원이겠습니까? 만 원보다 훨씬 높은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보면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는 뭐 그렇잖아요. 세 번 고가라서 이름이 삼천당이다. 그래서 삼천 뭐 이렇게
하늘을 찌른다, 세 번 하늘을 찌른다 이런 표현도 나올 줄 있지만 이것도 이름이 괜찮지 않습니까? 세 번에 한 번은 최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농담을 했는데 좀 어색하긴 하네요. 역시 저는 개그 쪽엔 재주가 없습니다. 보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LB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얘기 드려서 이 저점 이 구간에서 좀 매수해 여기서 좀 조정을 하셨나 안 하셨나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까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가 되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와 SSD 요거 계속해서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지금 삼성전자 쪽이나 이런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SSD 관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돼서 사람들이 알아봐 줄 때 되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증권사 최저는 목표가가 32,000원 찍혀 있는데, 저는 뭐 가끔 대부분이 이제 증권사 목표까지 보진 않죠. 항상 나머지는 이제, 증권사 목표가가 높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뭡니까? 차트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일단 뭐 급하신 분들, 돈이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5,000원까지만 보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28,000원 정도 이상을 생각하고 기다려주시면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것도 역시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XA 관련주긴 한데요. 얘가 다른 것들은 다 반응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좀 다르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하고 TLB 같은 경우는 반응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제가 다음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가장 마지막 후공정 쪽에 들어가고 팹리스 같은 경우 제품이 생산돼서 결국 그런 것들이 돌아가는 과정들이 눈으로 익혀질 때쯤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원형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상당히 좋게 보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34,000원 이 정도 구간에 제가 보유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요. 근데 굳이 뭐 분할 매수해서 평단 조정도 안 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저는 목표가 그대로 여기 IBK 자전거도 42,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저는 42,000원 정도는 아닌다 하더라도 우리가 타겟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약 이런 종목 했으면 30% 정도는 우리가 체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이런 경우를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34,000원 정도에 매수했는데 저가가 32,000원 아래까지 내려갈 줄 아니까 대략 10% 정도까지 아래까지 내려갔으니까 이 저 아래 구간에서 업사이드 30% 보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한 20% 업사이드로 보여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4만 원 이 정도 보고 가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은요 당연히 3분기, 4분기, 하반기 가면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하락 서유가 제가 볼 땐 굳이 이해가 가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목인데 물론 눌림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주 심플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아쉽긴 합니다. 다른 것들 다 종목이 올랐는데 이 녀석만 오히려 반대로 다 주가가 좀 하방으로 눌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나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생산량 늘어나가면 특수가스 이쪽 관련된 건 당연히 사용처가 늘어나게 되어져 있다. 공급량 분명히 늘어나게 되어져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홀드 의견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4,000원 이 구간에 들어가서 굿프라이스라고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때 수익 실현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잘 하셨네. 저는 좀 더 눌리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하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4,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 종목은 수익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높은 수익 보지 마세요. 이런 경우는 조금 높은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금 이상만 되면 그냥 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긴 하는데 올해도 역시 KH바텍이 우리한테는 별로 좋은 성과를 주진 않았네요. 일단 이 구간에서 사신 분은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저처럼 14,000원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원금 이상 되면 털고 나오는 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훨씬 더 좋은 거 이제 또 하면 되죠. 또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시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목을 다 투자해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여의도에서 떠드는 내용들은 파이냅텍을 훨씬 더 떠들어요. 근데 매출이나 내용으로 보면 바텍이 훨씬 좋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고요. 파이냅텍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고평가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익절 라인 잡고 홀드하면서 잘 하다가
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바텍은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여기 우리 옛날에 얘기했던 목표가 뭐 일단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다른 걸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우리가 한번 딱 했으면 버리세요. 미련을 너무 갖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14,000원 들어오면 정리하는 개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하반기하고 내년을 좀 보고 가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동사가 개발한 MPU 요거 상당히 앞으로 각광을 받을 거다. 특히 이제 온 디바이스의 AI 이쪽 관련돼서 동사가 지금 개발해낸 MPU 칩 요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 구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 들어서 조금 지난해 같은 경우 상승을 했다가 전체적으로 나름 그래도 자리를 잡고 유지하고 있는 구간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새롭게 또 모멘텀이 들어오는 거는 나타날 겁니다. 온 디바이스 AI 부분이 전 앞으로 별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투자하시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다. 특히 이제 글쎄요, MPU 관련된 부분은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포커스라고 대부분 나와 있고요. 12월 달부터 11월, 12월 나오는 데부터 온 디바이스 AI가 채택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구글이 채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저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자율주행 관련된 거 각종 내용들이 영상 솔루션 부분에서만큼은 우리나라에서는 칩셋 미디어가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하향 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장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정도 자리 구간에서 계속 홀드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뭐 여기서 매수하셨거나 이 221평 이 라인에서 홀드하고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평단을 조절했든 안 했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계속 홀드하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2달, 3달 들고 있을 때 주가가 안 오를 경우도 있죠. 뭐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칩셋 미디어만큼은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지향적인 회사냐 아니냐 앞으로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더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 일단 매출이나 내용들 이런 부분에선 깔고 가는 맛이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가 쓸데없이요 유상증자하거나 그럴 만한 확률이 지금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올해 전 고점 이 정도까지는 한 번은 꼭 본다. 그리고 지금 팹리스 쪽 관련된 거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 뭐 기타 등등 이런 회사들이 올해는 지금 좀 비리비리하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두고 가진 않아요. 여의도가 어떤 곳입니까? 때가 되면 다 끌어올릴 때가 옵니다. 이것도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동물적인 감각도 하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제 뇌피셜입니다. 그런 어쨌든 사업주의나 영상 지금 솔루션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부분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솔루션, 그 다음에 에이다스, 자율주행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비즈니스는 계속 성장한다. 그래서 이미 개발해 놓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MPU, CAMM 요거 개발해 놓은 거 상당히 의미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개발을 했던 소식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오른 거고요. 실질적인 매출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그걸 기대하고 기다려 주시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정리가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도 가끔 이렇게 정리를 또 해드려야 또 사실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냥 조금 스트레스를 조금 받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